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이제 수고했는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8장 부모 상담이 되겠습니다. 제 1절 본 부모 상담의 개념, 2절 부모 상담 유형, 부모 상담의 기술, 부모 유형에 따른 상담 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상담은 부모와 아동이 환경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담 내용에는 발달에 적절한 양육 및 교육 방법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 부모-자녀 관계라든지 부모-자녀의 그 긍정적 관계 맺기라든지 행동 문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어 유아와 부모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계획하는 그런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상담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 상담의 세 가지 유형을 보면은 면대면 상담이 있고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대면 상담은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1년에 2차례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죠. 1학기 상담, 2학기 상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기, 2학기 이 상담을 잘하면 아이가 계속적으로 그 원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면담을 잘 못하면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떠나고 2학기 마치고 다음 연도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 상담을 누가 해요? 교사가 하는 거예요. 교사가. 그 교사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들이 아이들 모집하는 거에는 뭐 전단지를 뿌리고 포스터를 붙이고 뭐 또 누구 소개를 받고 해서 애들은 끌어모는데 오래 가질 못해요. 왜요? 교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요. 그 교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사 교육을 시키는 것을 돈 아까워하지 마라. 근데 원이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사의 수준이 원장 수준을 버금가는 거예요. 근데 원장이 수준은 높은데 교사 수준은 땅바닥이야. 그 원이 운영이 안 돼요. 원장이 뭐 부모 상담, 애들 뭐 케어 뭐 다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은 경영만 잘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교사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잘해주려면 교사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이 실력이 있으려면 교사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교사 교육을 하는 거는 돈 아까워 안 하는, 돈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는 내가 교수지만 내가도 많이 해요. 우리 교사 교육을. 근데 이제 내 본인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부모가 암만 교수라고 해도 자식 교육 잘 시킵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자기네 학교 교수는 아주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대학 교수인 아버지 얘기는 별로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너무 임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원에서 교육시키는 거, 원장이 교육시키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자주 시켜야 돼요. 그래도. 근데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육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아까워하면은 그 원이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교육을 자주 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원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 원내 교육도 많고 외부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그 상담 자격증이나 또 관찰 자격증이나 또 프로젝트 자격증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들어옵니다. 만약에 없는 사람이 우리 어린이집 들어오면 반드시 그걸 그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뭐 30만원씩 내고 따야 돼요. 다른 교육 하는 교육에 보내서 그 시간 빼줘서 교육해가지고 교육하는데 보내서 본인 자격증이니까 본인이 돈 내고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받질 않아요. 그 동의하는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면대면 상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상담 유형입니다. 장점은 라포 형성에 따라서 심층적 내용까지 다룸으로써 상담의 효과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왜? 선생님 얼굴 와서 봐야 되니까 상당 효과가 낮아질 수 있고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 활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면대면 상담이에요. 근데 이제 면대면 상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에 그 상담 받으러 온 부모가 최고의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하도록 그런 느낌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상담실을 갖춰놓고 상담 받으러 올 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상담 이제 그 교사 교육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상세하게 또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인터넷 상담. 장점이 뭐예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힘든 내용을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는 거죠.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인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뭐 선생님 만나러 오려면 또 비타오백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상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단점 뭐에 초기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인터넷 상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은 뭡니까? 여러분 전화 상담 원해서 많이 하죠. 장점은 심리적 부담감이나 비용 부담 적어요. 왜요? 선생님 안 만나러 오니까 돈 안 쓰잖아요. 일시적 양육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수다 다 떨어. 근데 어떤 선생님은 1시간씩 붙들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서 끊어야 돼요. 엄마가 계속 그냥 한풀이 하도록 그냥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적당할 때 탁탁 끊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단점은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바람직한 상담 면대면 상담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 기술을 보면 부모 상담 기술 첫째가 뭐냐면 라포 형성이에요. 신뢰감 형성하기예요. 교사는 평소에 관찰하고 기록한 사실을 근거로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야 됩니다. 이 매터리얼이 준비돼야 돼. 매터리얼은 자료입니다. 상담 자료입니다. 자료는요, 미술 치료를 공부한 사람은 내가 오늘 상담할 아동에 대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미술 치료를 한 그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한 뭐 HTP라든지 KHTP라든지 이런 것, 또 뭐 물고기 가죽하라 이런 것들을 그리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분석해서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관찰을 할 수 있는 선생님 관찰 뭐 평점 척도라든지 또 일화 기록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뭐 사건 표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늘 기록한 걸 가지고 표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준비 자료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활동한 자료들을 또 그 스크랩 해놓은 걸 준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평소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라포 형성이 안 된 교사가 상담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가 믿질 못해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끝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면 상담에서는 끝장이에요. 그건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세 번째는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모가 기관의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4세반 아이가 5세로 넘어왔어요. 4세반 담임했던 선생님하고 의사소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 미리 좀 선지식을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 엄마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그 엄마가 싫어할 리가 있겠어요? 그냥 선생님한테 혹 빠지게 되는 거죠. 쏙 빠져서 그냥 선생님한테 신뢰를 100%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른 경청 자세입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나 욕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담 기법에서 이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건 뭐 원해서 교사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미러링이라든지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미러링은 이제 뭐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예요, 상담가가. 그 다음에 또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담의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첫 대면에서부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유아의 좋은 점에 대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아이의 단점을 숨길 수가 없죠. 근데 아이의 단점 먼저 시작하는 교사는 굉장히 어리석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장점을 10가지를 이야기해 놓고 단점 1가지를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그것도 고쳤으면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대면부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못하는 아이들 중에 잘하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이의 장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점을 많이. 그렇다고 막 가대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큰일 납니다. 가대 포장해가지고요. 학기 말에 가가지고 그게 가대 포장한 것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대 포장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잘하는 부분. 뭐 아이가 나눠주길 좋아한다든가 먹을 게 있으면 나눠주길 좋아하는데 얼마나 나눔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를 생각하는지 몰라요. 정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있는 걸 가지고 또 칭찬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단점이 있으면 뭐 요런 거는 고집이 있었는데 요런 고집은 조금 친구들과 사회성 있는 데서 조금만 더 이제 좋아지면은 아마 친구들하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런 단점들을 살짝 넘어가면서 부모와 잘 협조해서 수정해 나가고 아이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원과 가정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면담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부모가 먼저 자녀와 문제 행동에 더해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경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걸 뭐냐 하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듣겠는가. 부모의 입장이 느끼는 자세를 생각 먼저 해. 교사 입장에서 막 떠들어대지 말고 내가 저 부모 입장이다 생각하고 말을 한마디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 문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 누구는 뭐 집에서 밥 먹는 걸 싫어하고 뭐 이래. 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선생님이. 그런데 그걸 먼저 꺼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먼저 꺼내지 말고 가정에서 그것이 부모가 그런 것을 먼저 문제 행동을 꺼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어머니 집에서 그렇군요. 어린이집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러면서 같이 그걸 끌어나가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아 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도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같이 협력 가정 연계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 스스로 그 문제를 그리고 부모가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잘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이 막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해답을 주면 안 됩니다. 상담가가 해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잘못하는 그거는 상담은 내담자가 그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 나가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협력하는 게 그것이 상담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무슨 해답을 주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 교사가 먼저 언급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그 오해 없이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막 뭐 일색으로 칭찬만 해대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도 진실되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대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건 뭐 학문적인 용어 또 뭐 전문적인 뭐 이야기를 할 땐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잘난 척하고 막 전문 용어만 쓰면은 부모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가끔씩 전문 용어를 써줘야지 부모가 아 선생님은 전문가라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양육 지원입니다.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를 위한 육아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육아
교육기관에 뭐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지를 한다든가 부모교육을 참여하도록 지도를 한다든가 몇 월 며칠 시청에서 무슨 부모교육이 있으니까 어머니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이니까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차량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 교육 하는데, 자녀 양육하는데 많은 지원을 원에서도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모 상담 참여를 보면은 부모 상담 기본 원리가, 자, 첫 번째 영유아와 부모에게 관심 가지기입니다. 영유아와 부모의 특성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영유아의 기질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질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유아 관찰일지 확인하기요. 내가 늘 얘기하죠. 앞으로는요, 관찰할 줄 모르는 교사는요, 관찰할 줄 모르는 원장은 접어야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접어야 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합니까? 앞으로 관찰이 100% 관찰입니다, 이제. 자, 이제 영유아 지도에 있어서 영아반도 관찰이고요, 놀이 관찰이고요, 또 모든 게 다 놀이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반은 다 뭐예요? 누리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다 그들 뭐 해요?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 관찰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관찰은 선생님이 그들이 노는 걸 다 일일이 관찰해. 전문적인 관찰법을 통해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한 걸 가지고 부모와 상담하는 거예요. 전문적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관찰을 모르는 사람이 부모 상담을 할 것이며, 관찰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관찰 일지를 쓸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여러분 잘 배워.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학기 내가 관찰 책이 이제 같이 공저한 책이 나오게 되는데 6월달 이제 말에 나오는데 그 관찰책 그 과목을 아마 해주면 좋겠다 생각도 되고, 그것도 뭐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아마 좀 관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발달력이나 성취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의미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관찰 기록일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없이는 상담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뭘 가지고 상담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준비 안 된 사람은 관찰 상담을 그냥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나 한잔 하세요? 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건 상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마시러 온 거죠. 그걸 상담이라고 여러분 적어놓고, 그건 상담 100% 그건 가짜 상담. 상담은 그게 상담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 점검하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떤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짚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근데 부모의 양육 태도 점검 안 하면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지. 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고 아동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부모의 욕구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 욕구는 A인데 선생님이 B로 B로다가 채워주려고 하면 돼요? 선생님이 B로 채워주는 건 선생님 욕구야. 부모 욕구는 A면 A를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유아의 문제 행동과 일반적인 발달을 비교하는 겁니다.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돼. 이걸 여러분 짚어내는 게 전문가고, 부모가 와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그냥 막 내가 상담을 하면요, 부모 그냥 한 2, 30분 만에 눈물 펑펑 흘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요, 셋째 아이까지 우리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셋째 아이까지. 셋째까지 보내. 애가 6학년인, 큰 애가 6학년인데 셋째 지금 막내까지 보내.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애도 보내고 소개해서. 여러분 왜 그러냐? 전문적인 속을 시원케 하는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점들을 딱 제시할 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교육을 통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는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안 해도 내용을 파악을 잘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사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교사가 확 너무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원편만 들어도 안 되고, 너무 부모 편만 들어도 안 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원과 부모가 중립을 잘 지키면서 그 원을 대변할 수 있는, 원장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하기, 부모의 핵심 감정 이해하기, 또 인간적인 면과 세심함을 보이기, 적절히 반영하기, 또 부모의 그 감정 읽어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감정을 착 읽어주잖아요. 그럼 부모의 눈물을 쭈르 흐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셨군요. 아유,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아유, 어머니 그러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공감을 하게 되면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리고, 아이, 선생님이 참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선생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선생님은요 1년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한 번 부모한테 거슬리면 1년 죽어라 왜 돌봐줘도 그건 뭐야, 애봐준 공 없는 거예요. 끝에 가서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와 문제에 대한 대안 찾기입니다. 부모가 가지는 아이에 대한 관심에 대해 지지해주고 격려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영유아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영유아의 문제를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역점사항에 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거죠. 또 양육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그런 걸 제공해 주는, 또 전문가와 연결시키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정보나 기관들을 숙지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요구할 때 쉽게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줘. 우리 어린이집에는요 스크랩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아동 전문 기관에 대해서, 또 아동 발달센터에 대해 스크랩이 되어 있어요. 그래 지역에 가까운 데에 연결을 시켜줘요. 한 군데 연결시켜주면 내가 무슨 뭐 돈이라도 받아먹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해주고, 그곳에 어머니 다 가보시고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이 어머니가 정해시면 됩니다 하고 해줍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또 뭐 어린이집에서 이곳저곳으로 가라 그러면요 거기 또 뭐 받아먹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상한 부모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 3군데 정해주고 거기 가보고 어머님 마음에 드는데 결정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부모 유형 4가지에 따른 상담을 보면 불심과 불안 유형이 있어요. 불신과 불안해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고 요구가 많은 유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원하는 그런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과 많은 정보를 가진 유형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은 좀 뭐 어렵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가치관을 존중하고 때로는 기간에 부모가 기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주, 이런 부모는 스승의 날 같은 데에 그 대체 선생님 하루 불러가지고요 특기 적성 하나 탁 시키세요. 그리고 경험 많고 정보 많은 가진 장점 있는 사람, 뭐 잘하는 선생님 부모 있잖아요. 그런 부모는요 불러가지고요 일일 교사 시키세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까다로운 유형의 부모가 있어요. 교사나 기관에 부모의 요구가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유형으로 부모의 생각을 듣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부모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요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자기 스스로 대학교에서 막 총학생회 활동한 거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잘됐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이게 이제 운영위원 좀 해야 된다고, 운영위원 앞에서 나서서 좀 어머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까다로운 부모예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뭐 불평도 있는 부모.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리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 충성꾼 됩니다. 어린이집에 충성꾼 돼요. 그런 까다로운 부모를 잘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요 우리 어린이집 잘 둘째 아이까지 보내고 졸업시켜 나갔어요. 자, 소극적인 유형이 있어요.
부모, 교사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부모는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자꾸 공감대 형성을 해서 부모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상담할 때 이런 유형들 감안해가지고 이 부모가 어떤 유형인가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유형으로 그 부모를 대하면 되는. 여러분 특히 이제 부모 상담 그 입학 상담할 때도 이런 모습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한 몇 마디 하면 이 부모는 어떤 부모로구나 탁 볼 수 있어요. 다른 데 유치원 보냈다가 어린이집 보냈다가 막 뭐 좀 불신하고 불안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신 불안 유형이요. 그런 사람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정보가 많아가지고 아는 척 많이 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런 부모는 어머니 일일교사 좀 우리 어린이집 와서 해주면 좋겠어요 하고 막 칭찬해주고요. 그렇게 끌어들이면 됩니다. 까다로운 유형은 그 부모의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소극적인 유형의 부모는 뭐 또 말할 수 있도 공감대 형성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가로서 저 사람을 상담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그것이 상담의 성공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 전문가는 그걸 벌써 기질 파악을 빨리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딱 처음에 딱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딱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상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모 상담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참 막 너무 급하게 달려고 정신이 없네요.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학기 동안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2학기 때는 대면 수업하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요. 잘 치러주길 바라고 성적에는 여러분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만큼 그 이상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 그 한 학기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